어르신, 계좌번호를 말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다음 날 평생 모으신 3억 원이 사라졌다면 어떠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17년 경력의 금융보안 전문가 이수진입니다. 이건 실제로 지난달 우리 옆집 방영호 어르신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나는 절대 안 당해라고 자신하셨던 분이죠.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과 같은 노년층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당신이 단 한 번의 전화에 네라고 대답하는 순간 평생 모은 재산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최근에 72세 되시는 최영길 할아버지께서 전화 한 통으로 평생 모으신 5억 원을 모두 잃으셨어요. 그저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주신 것뿐인데 단 하루 만에 말이죠.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전화 받아보셨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은행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에서 전화드렸습니다. 고객님, 계좌가 해킹될 위험이 있어 확인드리는 전화입니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하고 안심하시다가 점점 불안해지시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방패를 드리러 왔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샅샅이 파헤쳐서 절대 당하지 않도록 도와드릴게요. 혹시 아세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70%가 바로 우리 같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라는 사실을요? 왜일까요? 범죄자들은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자식들 걱정하는 마음, 돈을 잃을까 봐두려워하는 마음,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믿고 따르는 성실한 마음을 말이죠. 그들은 바로 그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악용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 안 당해라고 자신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들어보세요. 보이스피싱은 이제 과거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아들이 사고 났다는 식의 노골적인 수법은 거의 사라졌어요. 요즘은 정말 그럴듯하게 다가와요. 보안 점검, 계좌 안전 확인, 신원 확인 절차 등등의 그럴듯한 명목으로 말이죠. 방영호 어르신의 경우도 그랬어요. 금융감독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전화를 받으셨죠. 어르신,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아서 고객님의 계좌 보안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협조해 주시겠어요? 정말 친절한 목소리였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맙네요 하면서 안심하셨죠. 그런데 이게 바로 함정의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쉬운 질문으로 시작해요. 어르신, 주거래 은행이 어디신가요? 카드는 몇 개나 사용하세요? 이런 일반적인 질문들로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보안 점검이니까 이런 걸 묻는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대답하시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진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친절하고 공손한 목소리라도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는다면 100% 사기예요. 가끔 이런 생각 드시죠? 요즘 세상이 너무 복잡해졌어. 전화 한 통이 이렇게 무서운 게 될 줄이야. 맞아요. 정말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무섭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배우시는 내용들로 충분히 자신을 지키실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가려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생기잖아요.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도 그런 지혜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드릴게요. 잠깐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이상한 전화번호를 바로 확인하는데 우리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해요. 범죄자들도 이걸 알아요. 어르신들은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더 쉽게 속을 거야 하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다를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처음 시작될 때는 긴급하다,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말로 여러분을 서두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거나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걸 범죄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즉시 빨리 이런 말을 자주 써요. 그런데 진짜 위급한 상황이라면 공공기관은 전화만 하지 않아요. 서면으로도 통보하고 여러 경로로 알려줘요. 그래서 전화 한 통만으로 지금 바로 해야 한다고 몰아붙이면
이건 분명히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죠? 요즘 사람들 말이 안 통해 나이 들어서 이런 걸 다 배워야 하나. 저도 어머니가 계셔서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속는 게 보이스피싱이에요. 다만 우리 어르신들이 좀 더 표적이 되기 쉬운 환경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보이스피싱에 당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마음씨 착하고 남을 의심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건 의심하는 법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내용들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확실한 방어법들이에요. 이걸 알고 계시면 어떤 전화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신 것처럼요. 자, 그럼 부탁 한 가지만 드릴게요. 오늘 배우시는 내용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과 가족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패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재산을 구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함께 보이스피싱의 치명적인 함정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보이스피싱의 가장 위험한 5가지 질문과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17년 동안 4,000건 이상의 사례를 분석하며 얻은 노하우예요. 특히 여러분과 같은 어르신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우선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보이스피싱은 기술보다 심리를 노린다는 겁니다. 범죄자들은 우리가 당황하거나 겁먹을 때를 기다리죠. 마치 사자가 약한 먹잇감을 노리듯이요. 제가 만난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그냥 친절하게 답했을 뿐인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른 말에는 정직하게 대답하라고 배웠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공무원이나 은행원이 물으면 정확히 답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요즘 디지털 시대에는 이런 친절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절대 속지 마셔야 할 5가지 독침 같은 질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알려주세요입니다. 얼마 전 66세 박미영 할머니께서 이런 전화를 받으셨어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말씀해 주세요. 전화 속 목소리는 정말 친절했고 발신번호도 진짜 공단 번호처럼 보였죠.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어요. 이 한마디에 할머니의 2억 원짜리 퇴직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민번호는 범죄자들에게 마스터 열쇠와 같아요. 이걸로 계좌에 접근하고 대출받고 심지어 다른 사람 행세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공공기관은 절대 전화로 주민번호 전체를 요구하지 않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제가 직접 공식 번호로 확인 후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세요. 그리고 정부기관 홈페이지나 통화 내역에서 진짜 번호를 찾아서 직접 전화하세요. 진짜 기관이라면 이런 대응에 절대 화내지 않아요. 두 번째 질문은 고객님 명의로 대출이 신청됐습니다. 본인 아니시죠?입니다. 73세 김태호 할아버지께서 받으신 전화예요. 금융감독원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3억 원짜리 대출이 신청됐습니다. 본인이 신청한 게 아니시죠? 깜짝 놀라신 할아버지는 아니요. 라고 답했고 바로 함정에 빠지셨어요. 범죄자는 이어서 명의 도용 사건입니다. 경찰과 연결해 드릴게요. 라며 가짜 경찰을 연결했죠. 결국 5억 원이 사라졌어요. 이런 수법은 공포를 무기로 삼아 여러분을 당황하게 만들어요. 마치 스릴러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직접 금융감독원에 연락할게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세요. 그리고 공식 연락처로 확인하거나 은행에 직접 방문하세요. 경험상 99%는 사기예요. 세 번째 질문은 OTP 인증번호를 말씀해 주세요입니다. 69세 이정옥 할머니가 받은 전화예요. 증권사입니다. 보안 업데이트 중이라 OTP 번호를 알려주세요. 문자로 온 6자리 숫자를 순순히 읽어주셨고
불과 5분 만에 1억 5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OTP는 여러분 계좌의 마지막 방어선이에요. 이걸 알려주는 순간 계좌는 텅 비게 돼요. 진짜 금융기관은 절대 전화로 OTP를 요구하지 않아요. 이건 마치 집 열쇠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것과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OTP는 전화로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전화를 끊으세요. 그리고 바로 은행에 연락하거나 방문해서 확인하세요. 네 번째 질문은 안전계좌로 이체하려면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입니다. 67세 최민수 할아버지께서 받으신 전화죠. 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보험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계좌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건강 걱정으로 불안해하시던 할아버지는 비밀번호를 말씀하셨고 순식간에 돈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어떤 기관도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를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이건 마치 집 비밀번호 알려주세요라고 묻는 것과 똑같아요. 이럴 때는 비밀번호는 절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답하고 전화를 끊으세요. 건강 관련 문제는 병원이나 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다섯 번째 질문은 녹음을 위해 예, 동의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입니다. 70세 윤서영 할머니가 받으신 전화예요. 통신사입니다. 요금 50% 할인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해 녹음을 위해 예, 동의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할인에 솔깃하신 할머니는 예. 라고 답하셨고 며칠 후 할머니 명의로 스마트폰 10대가 개통된 걸 알게 되셨어요. 이 녹음된 음성은 편집돼서 대출동의나 계약 체결에 악용돼요. 마치 여러분의 목소리가 해커의 마법봉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서면으로 확인한 후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세요. 진짜 혜택이라면 공식 앱이나 서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는 5가지 비밀 무기를 드릴게요. 이건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확실한 방법들이에요. 첫째, 발신번호를 믿지 마세요. 요즘 범죄자들은 번호 변조 기술을 쉽게 사용해요. 화면에 나타나는 번호가 진짜처럼 보여도 속지 마세요. 둘째, 중요한 일은 직접 확인하세요. 전화로 끝내지 마시고 은행이나 공단에 직접 방문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재산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셋째, 가족과 항상 공유하세요.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셨다면 바로 자녀나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전화해서 상의하세요. 범죄자들은 여러분이 혼자 결정하기를 바라거든요. 넷째, 모르는 번호는 과감히 끊으세요. 진짜 중요한 전화라면 나중에 다시 걸거나 메시지를 남길 거예요. 망설이지 마시고 끊으세요. 다섯째, 보이스피싱 방지 앱을 설치하세요. 보이스피싱 경찰 앱처럼 미리 사기 번호를 걸러주는 앱들이 있어요. 자녀분들께 도움을 청해서라도 설치해 두시면 큰 도움이 돼요. 실제로 68세 이종수 할아버지는 검찰청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전화를 받고도 제가 직접 경찰서에 연락할게요 라고 대응해서 3억 원을 지키셨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지만 오늘 배우신 방법들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절대 서둘러 답하지 마시고 의심이 들면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명한 대처가 소중한 재산을 지키게 될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이죠. 혹시 지금도 귀찮아하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불과 10분도 안 되는 우리의 대화가 여러분의 평생 노후 자금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럼 다시 전화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받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정말 기관에서 중요한 연락이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취할 거예요. 서신이든 문자든 정식 방문이든 말이죠. 그러니 전화를 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일은 절대 없어요. 어릴 때 부모님께 배운 예의 범절 정말 소중한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건 모두 좋은 습관이죠. 하지만 그 친절함을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이제 아셨죠.
여러분의 그 착한 마음을 지키면서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주변에도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난 별로 돈도 없어서 보이스피싱 당할 걱정 없어 하시는 분들. 하지만 범죄자들은 돈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접근해요. 오히려 조금이라도 있으면 가져가려고 하죠. 그리고 한번 당하시면 돈뿐만 아니라 마음도 많이 다치시거든요. 부끄러움, 자괴감 이런 감정들이 몰려와서 정말 힘드실 거예요. 또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배우신 이 내용들을 주변 분들과 공유하시면 어떨까요? 시장 가서 친구들 만났을 때, 그런데 말이야, 요즘 이런 전화 조심해야 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서로서로 정보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안전해질 수 있죠.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이런 사기 전화를 받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다르죠. 오늘 배우신 내용들로 무장하셨으니까요.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 다시 복습할게요. 주민번호 묻는 질문에는 공식 번호로 확인 후 연락드릴게요라고 대답하시고, 대출 확인 질문에는 제가 직접 금융감독원에 연락할게요라고 대답하시고, OTP 요청에는 OTP는 전화로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고, 비밀번호 요청에는 비밀번호는 절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고, 동의 녹음 요청 서면으로 확인한 후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 5가지 대답만 기억하셔도 대부분의 피해는 막으실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대단하세요. 이 복잡한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운 걸 배우시고 계시니까요. 나이 들어서 이런 걸 다 알아야 하나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변했으니 우리도 변해야 하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처럼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걸 알고 계시면 가족들도 더 든든하게 느낄 거예요. 혹시 아직도 내가 당할 리가 없어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제가 만난 피해자분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범죄자들은 정말 교묘하게 접근하거든요. 여러분이 가장 긴장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가장 바쁠 때,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접근해요. 특히 최근에는 지인을 사칭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요. 카톡이나 문자로 새 번호야 하고. 연락 오면 꼭 직접 통화해서 확인하세요. 또 이모나 고모님, 사촌이나 조카라고 하시면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소리가 좀 이상해도 감기 걸려서 그래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죠. 이럴 때도 전화를 끊고 진짜 그 사람에게 직접 연락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들이 일상 속에서 빛을 발하길 바래요. 전화벨 소리가 들려도 이제는 두렵지 않으시죠? 여러분에게는 오늘 알려드린 강력한 방패가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 더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정말로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보이스피싱에 맞서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통장은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보호해 줄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배우신 지식으로 충분히 자신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스스로를 믿으세요. 우리 모두 함께 보이스피싱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요.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 정말 소중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하세요.